사연으로 알아보는 이혼 소송 그 첫 번째 이야기. 우리 이렇게 데이트하다가 각자 집으로 가는 거 너무 아쉽지 않아? 어쩔 수 없잖아. 나랑 함께 살자. 동거하는 거 어때? 동거? 지금은 동거로 시작하는데 나중에 꼭 제대로 프로포즈 할게. 그래, 좋아. 그렇게 미래를 약속하게 된 두 사람. 동거를 시작하고 그로부터 6년 뒤 결국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는데요. 여보, 나 이번 주에 좀 오래 다녀올 것 같아. 얼마나?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매번 배 타러 가는 거 너무 걱정이야. 법적 부부가 된 두 사람. 하지만 선원으로 일하는 남편이 자주 집을 비우게 되자 지금 포기하면 내가 다 죽게 생겼는데. 아내는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 도박은 물론 유흥까지 즐기다 돈이 부족해진 아내. 결국 은행에 예금되어 있던 돈을 인출하는데요. 한 방이면 다시 다 되돌릴 수 있어. 그 금액이 무려 5,800만 원. 하지만 도박으로 돈을 잃게 된 그녀. 엉망이 된 집안은 뒷전, 술만 마시는 일상으로 변해갔습니다. 당신 미쳤어? 저축해놓은 돈을 도박하는 데다 써버리면 어떡해. 금방 되찾을 수 있어. 한 방이면 돼.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어. 네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지. 누군 뭐 너 좋아서 결혼한 줄 알아? 참. 잦은 싸움 끝, 결과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예금 다 쓴 거 아니거든? 이거 가지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남은 돈 3,500만 원을 주고 그대로 집을 나가버린 아내. 남편은 괴롭기만 한데요. 그렇게 아내가 집을 나간 지 한 달이 지나고 남편에게 엄청난 내용의 전화를 누군가 걸어옵니다. 바로 아내의 대출 소식. 네? 저희 집 명의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요? 이 집 명의를 아내로 해주는 게 아니었는데. 집 소유권을 아내로 변경한 것이 문제가 된 것. 남편은 아내와 이혼해 대출금을 넘겨버리기 원하는데 이렇게 유책 배우자가 확실한 경우 두 사람 사이의 이혼 소송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까요? 이효재 변호사를 만나 물어봤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위자료가 인정이 되면 보통 2천만 원 정도 인정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위자료가 1,000만 원이 인정되었고요. 근데 위자료를 인정하는 기준은 혼인 파탄의 경유와 책임, 혼인 기간, 양 당사자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아내에게 있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남편에게 위자료 지급.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을 양 당사자가 이제 청산을 하는 것인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법적인 혼인 기간은 2년이었는데 그 혼인 기간 전에 동거 기간이 6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혼인정의 그 동거 기간을 혼인 기간으로 산입을 시켜서 전체 8년으로 산정을 하였고요. 아내의 귀책이 있어서 위자료가 아내가 지급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었지만 직업 및 현재의 재산 상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여서 남편이 65고 아내가 35, 65대 35로 재산 분할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그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그 결과 주택에 관한 소유권은 남편에게, 주택 담보로 한 채무는 면책적으로 인수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그 두 번째 사연은 이럴 거면 헤어져 그냥. 그래, 헤어져.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한다 너. 네가 먼저 이혼하자 그랬잖아. 애는 내가 키울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 매일매일 싸움만 반복하던 부부. 평화로운 일상은 와장창 깨져버리고 두 사람은 결국 합의 이혼을 선택하는데요. 하지만 부부 사이에 존재하는 아직 어린 자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을 두고 다투게 되는데요. 이 사안의 경우 협의 이혼을 하며 자녀의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권자는 남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양육권은 부모의 경제적 여건을 비롯해 부모와 아이 사이의 유대감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결정된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선의 어머니시죠? 네.
그런데 아이의 할머니에게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아내가 알게 되는데요. 한 번씩 아이에게 손찌검을 한 건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겁니다. 너 니네 엄마가 애한테 욕한 거 알고 있어? 알지도 못하면서 말 함부로 하지 마. 지선이 할머니한테 사랑받고 있어. 잘 키우고 있다고. 난 너 더 못 믿겠어. 양육권을 너한테 주는 게 아니었는데. 지선이 내가 키울 거야. 미쳤어? 누구 마음대로. 지선이 내가 키울 거야. 양육자 변경을 원하는 아내와 남편의 팽팽한 대립. 같이 양육을 하는 양육자의 가족들의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도 양육자 변경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시어머니가 한 번씩 그 자녀를 좀 폭행한 부분이 있었는데 법원은 그러한 폭행이 상습적이지 않고 일시적으로 폭행을 하였다라고 보았으며 유치원의 생활기록부, 그다음에 그 담임 선생님들의 진술, 그다음에 아이의 영유아 검진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신체나 정신적인 어떤 훼손이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아서 아내의 양육자 변경 신청을 기각하였고, 변경하는 경우가 그렇게 쉬운 케이스는 아니고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양육자 및 친권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연으로 알아보는 이혼 소송과 관련된 법적 공방, 그 마지막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 늦는다고 하더니 일찍 들어왔네? 아이 그럼 오늘이 무슨 날인데. 우리 만난 지 1000일 되는 날이잖아. 그런 날짜를 세고 있었어? 다른 보통의 부부들처럼 달콤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던 부부. 유달리 자상하고 센스 있던 남편은 항상 아내를 위한 이벤트를 열어주곤 했는데요. 짠! 아, 너무 좋다. 이런 게 행복이지. 이 행복이 지속될 줄 알았던 아내. 하지만 잠시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 행복이 산산조각 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게 뭐야? 자기야 보고 싶어? 바로 상상하지도 않았던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어버린 것. 이 여자 누구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거 맞는데 우리 이혼하자. 결국 이혼까지 가게 된 부부. 나도 용서 못해. 위자료 단단히 준비해. 외도를 한 남편에게 재산 분할 및 위자료를 약정해 협의 이혼을 진행. 뿐만 아니라 그래. 니네가 언제까지 행복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 상간녀에게까지 위자료를 청구한 아내. 이 경우에 아내는 상간녀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남편이 이미 그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협의에 따라서 2천만 원 전액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2천만 원 전체에 대해서 남편이 지급을 하였고 상간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면책이 되어서 배우자 아내가 상간녀를 상대로 5천만 원 청구한 소송은 전액 기각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불법 행위 책임을 부진적 연대채무라 판결. 공동 면책의 효력이 있어 남편의 위자료 지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최근의 이유는 상대방의 부정행위, 가정폭력, 과도한 코인 투자로 인한 경제적 원인이 되어 이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고민하신다면 충동적이지 않고 한 번 더 깊게 고민을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전문가의 상의를 통해 피해를 최대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100년 해로를 꿈꿨지만 엔딩은 이혼이 되어버린 부부들.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